여성들도 이게 손쉽게 고르기 어려운 분홍색 재킷을 오늘 이분이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요. 영 겸연쩍은지 마이크를 잡자마자 오늘의 패션에 대한 해명부터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국민 토크쇼를 시작하기 때문에 복장이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실무자들이 절대 감색 양복이나 정장 차림으로 나오지 말고 청바지도 입고 그리고 뭐 잠바대기도 입고 그래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양해 좀 해주시고 형식도 없고 주제 제한도 없고 질문자 지정도 없고 그냥 어떤 내용의 이야기도 현장에서 바로 듣고 바로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잠을 좀 설쳤습니다. 혹시 가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까 또 어떤 말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할까 그 생각으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오늘부터 토크 콘서트, 이제 곤혹스러운 질문도 받아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니 청바지든 어쨌든 튀는 옷 좀 입어봐 주세요. 만류하고 이런 정장, 환한 정장 추천해서 입고 나왔다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잘 어울리시던데요? 근데 애써 입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시지만요. 좀 어색하시겠죠. 원래 통상적으로 정장 뭐 감색이나 검정색이나 뭐 군색이나 회색 이런 걸 많이 입는데 네. 뭐 원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빨간색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타이 빨간색하고 나오시는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소위 말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젊은 층 아니겠습니까? 네. 젊은 층으로부터 사실 거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복장도 좀 젊은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복장. 셔츠는 안에 빨간색 입으셨네요. 빨간색 좋아하시니까. 네. 저렇게 입은 것도 우리 당이 앞으로 좀 더 젊어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홍준표 대표께서 뭐 그렇게 겸언쩍어 하실 필요 없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였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실무자들이 입으라 그래서 입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토크 콘서트의 경우에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답변들을 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 메시지 때문에 빨간 옷을 자주 입으셨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아마 참모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것 같아요. 토크 네. 콘서트라는 그 포맷 자체가 프리 스피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무슨 격식 없이 어떤 질문이든 받고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직설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게 얘기하면 직설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막 그냥 가슴을 파헤치는 그런 발언까지 하시는데 그런 발언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복장을 하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민 변호사 얘기했듯이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을 때와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있을 때는 말하는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토크 콘서트의 프레임 자체를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네. 저런 복장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하는 본인 입장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격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참모들이 저런 옷을 입으라고 추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폐악질을 하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겠지만 정말 나가기 싫었다. 이 토크 콘서트요. 밤잠도 설치셨다고 하던데요. 당이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면서요. 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나가시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저분이 또 말씀을 많이 또 잘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분이고 또 이 복장만 해도요.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참모들이 이야기할 때는 말하자면 대중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 그래서 이제 남들 보고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이쪽 현 정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쇼통?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쇼통을 지금 시도하는 거죠. 네. 쇼잉도 그 중요한 겁니다. 그 네.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저렇게 본래 저분은 빨간 거 좋아하잖아요. 넥타이도 항상 빨간 거 메고. 네. 저희 점퍼도 늘 빨간 거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건 뭐 당의 색깔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분이 원래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게 빨간색이 이제 하는 것은 정렬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정열적이다, 역동적이다 뭐 이걸 보여주면서 또 대중 친화적이다. 가서 내가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대중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본래 성질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도 강조하고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그러나 야당의 그러니까 제1야당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바로 이러한 지금 이제 전국 상황에 있어서 아주 좀 책임 있고 무거운 네. 묵직한 그런 논평도 하고 목소리도 내줘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저렇게 그다음에 저는 말이죠. 이거 토크 콘서트 이 말은 옛날에 그 누구예요? 안철수 전 대표 대표요. 청춘 네. 콘서트 그 이후에 저는 사실은 토크 콘서트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 요즘 전부 콘서트입니다. 근데 뭐 콘서트가 가볍게 지금 최 교수 말씀처럼 가볍게 네. 서로 하고 싶은 말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정치를 특히 제1야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너무 편안하게 할 그런 생각만 마시고 책임질 때는 지고 앞장설 때는 좀 앞장서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쇼통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핑크빛 자켓이었지만 언급은 핑크빛이 아니었습니다. 경축식, 광복절만 보더라도 촛불 승리 자축연 같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놓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격을 했는지요? 이 이야기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8.15 경축식장에 갔었는데 그것은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촛불 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그 어떤 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신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면서 오늘 격하게 부딪혔던 장면입니다. 뭐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층 전부가 이런 촛불 집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느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보수층이 괴멸을 하다시피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뭐 상당한 수의 뭐 지지율은 얻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참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뭐 노회찬 네.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제 뭐 8.15 경축식이 저는 뭐 안 가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는 모르겠지만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는 네. 건국절이 언제냐 이 논란이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네. 말하자면 임시정부 그걸 건국의 날로 네. 그동안 보수층에서는 1985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48년이요? 했고, 네. 48년. 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했었는데 그런 건국제를 명확하게 한 점. 그 네. 부분이 이제 좀 본인으로서는 안 맞았을 거고 오늘 또 그 부분에 하나는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했다라고 하던데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 전체 행사를 그 말만은 탁현면 청와대 행정관이 탁현민. 기획을 한 네. 모양인데 그 전체 그 마지막 그 공연 끝나고 나서 네. 그날이 오면 그 운동 그것이 원래는 시문의 시 네. 아닙니까? 시문 그 시인의 시인데 네. 그 운동권 가요. 그날의 오면으로 부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촛불 집회냐 뭐냐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렇게 네.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 같으면은 뭐 야당 대표로서 참석을 필요가 하는 있겠느냐. 부분을 고려해봐야지 네. 않겠나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그래도 거침없이 박근혜 정부가 못했던 사과를 대신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오기까지 1000일이 넘게 걸렸네요. 세월호 유가족 전체가 오기까지 말이죠. 그동안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청와대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자들이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 세월호 약전입니다. 제가 책 나왔을 때 페북에 이걸 읽은 소감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들을 이렇게 담은 기록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했을 당시 옆에 있었던 유민 아빠는 이렇게 쉽게 울 수 있는 것을이라고 하면서 SNS에 남겼던데요. 약전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학생들의 그동안에 또 숨지신 분들의 기록들을 담았던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장지도 노란색이던데. 예, 그걸 선물로 받으셨는데 저는 우리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월호 가족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네.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세월호 사태에 어쨌든 책임을 일정 부분 지고 있는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세월호의 여러 가지 7시간 의혹이든 여러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5명이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저렇게 투쟁하다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감회가 얼마나 깊었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다, 미안하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여줘서 어쨌든 이제 그 원한이랄까요?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을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는 세월호 문제를 정부가 사과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아직 미수습된 5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다시 수습하고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이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의 성숙된 과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발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잘 떼주셔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부분들은 참 잘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광복절에 연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떨까요? 어제 한참 태극기 집회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만 구치소에는 광복절 특식이 나왔다는데 이건 물론 박 전 대통령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구치소 수감자에게 공이 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1년 전 광복절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1년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게 많은 분들이 세월 참 수상하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1년 전을 생각하면 1년 전이 10년 전이었는지 정말 아득한 옛날같이 생각될 겁니다. 네. 완전히 자신의 입장이 처지가 네. 180도 그야말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느끼고 뭐 언론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뭐 특식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청와대에서 네. 손님들 모셔다가 그때 이제 새누리당 대표 등을 같이 초청해가지고 이정현 대표 오찬을 시절이죠? 나눴다는데 저기 이정현 그게 작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그 이정현 대표 시절에 그 새누리당이 약간 관계하고 있었지만 글쎄 이정현 대표가 나간 지가 벌써 참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도 아득한 옛날 같네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바닷가재, 훈제 연어 거기다 그게 송로버섯이라고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비싸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한우갈비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나왔다는 게 닭곰탕과 호자만두. 네. 이거 특식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말하자면 천양지차라고 그러죠.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야 음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거 생각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사실 대중적 관심,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청와대에서 이런 음식은 또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구치소에서 옛날 청와대 같은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이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 일들이 교차됐던 광복절이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회상하는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광복절도 사실은 정권과 함께 연관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특식이 나왔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유경수 여사에 관련된 행사도 지금 또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본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도
계속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본인은 지금 국정농단의 어쩌면 주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정은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긴 하겠죠.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일지라도 정말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렇게 국정을 농단할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전 이런 게 어찌 보면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 전 대통령 심경이야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촛불 정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은 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앞으로 들어가서 홍준표 대표가 촛불을 자꾸 좌편향, 좌파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작년에 나왔던 국민들 절반 이상은 소위 말하는 좌파가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를 극복하지 못할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에 무슨 혁신안을 내놔도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핑크빛 자켓을 입을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가질지를 더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냉정하네요. 기념 우표 첩이 최근에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워낙 공급이 적어서 시장 가격은 20만 원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념 우표는 액면가 270원인데 최근 네.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념 우표 첩이 있습니다. 우표를 여러 가지 모아서 이게 앨범처럼 만든 기념 우표 첩이 최초에 5만 원대였는데 이게 이제 취임 초에 5만 원대였고 액면가는 2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네.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전임 대통령들 중에 가장 적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 희소성이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 이제 수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 거냐를 미래 가치를 보고 수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예요. 그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또 어찌 보면 나중에 이게 상품적 가치를 고려할 때는 그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우표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희소성의 가치가 일단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초 탄핵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도리어 우표첩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시장의 아이러니네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500만 부를 이렇게 우표를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니까. 아, 바로 내일이죠? 네, 얼마나 네. 소화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네. 저도 전두환 대통령 그 기념 우표책이 있어요. 그때 뭐 아, 그렇군요. 언론이니까 전부 나눠줬는데 그걸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워낙 많이 찍으셨어요. 1,800만 부, 뭐, 만장도 찍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누가 가지려는 사람이 없어. 아, 오히려 그렇습니까? 뭐, 쓰레기로 버린다는 뭐, 어디 보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네. 우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던 일명 살충제 계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의 퇴치용을 우리가 먹었던 건가요? 라고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시던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의 시에 이어서요. 강원도 철원, 전남 나주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살충제 일명 계란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친환경 계란이란데 저걸 먹었었나라는 분들 지금 오늘 장관의 발표와 국민들의 염려 함께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에서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되었고 또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은 비페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많이 먹는데 조금 불안한데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매번 반찬에 이제 달걀 위주로 올라오는 편인데 이제 불안하죠. 식탁에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2시간 반 전부터 이마트에서는 일부 허용된 계란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염려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먹어도 되나? 저희가 지금까지 요약할 수 있는 Q&A 가장 궁금한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백 변호사님,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계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닭고기는 먹어도 될까? 정부는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지만 이게 살충제 성분 자체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반드시 100% 맞다고 하기도 좀 일명 거시기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여러 군데 좀 물어봤었는데 네. 이 계란에서 검출될 수 있어도 일단 닭에서는 검출되기 쉽지 않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알을 낳는 이제 계란 그러니까 달걀을 낳는 그런 산란계하고 육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킨이나 이런 걸 먹는 육계가 구분해서 키워지고요. 네. 보시면 가끔 그런 영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닭장에 쫙 그 닭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공장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게 네. 달걀을 낳는 그런 그 닭을 이제 사육하는 곳인데 그곳은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진드기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육계는 그냥 좀 뛰어놀면서 키우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또 이 지금 문제가 되는 피프로니를 투여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닭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빵법 과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세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계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통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유럽에서는 검출이 돼서 그것도 역시 전량 폐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무슨 그 제2 그 가공품에서 저런 피프로닐 성분이 나온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저 살충제 계란이 포함이 돼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검출될 수도 있다라고 네.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저렇게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 하거나 아니면 익히면 그거는 안전할지 익힌 많은 거하고 분들이 전혀 여쭙거든요. 네. 익히면 없어지는 성분이 있지만 이 피프로닐 성분은 익힌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이 된 그런 계란들이라면 익혀서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환불은 뭐 한 판 다 가져오셔야 환불해드립니다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 한 판 사가면 드시지 그거를 온전히 남기신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마트가 좀 야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한번 확인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혹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살충제 오늘 추가로 계란 나온 곳이 있습니다. 08뿐만 아니라 09 지현 추가로 확인하셔야 될 숫자와 농장 이름이 있죠. 그렇죠. 저기 지금 그 숫자와 농장 지금 보이시지 않는 화면에 보이는 네네. 걸 잘 보시면요. 08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08이란 말은 그 농장 이름이에요. 경기도 네. 남양주 마리 공장이라는 얘기고요. 08이라 하면 경기고요. 경기고요. 09라고 하면은 강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시고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계란은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 08, 09하고 뒤에 있는 이름은 어느 농장에 생산됐느냐기 때문에 네. 잘 뉴스를 보시면서 어느 지역, 어느 농장에 생산된 게 문제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시면 저 숫자하고 뒤에 있는 글자를 확인하셔서 네. 그거는 꼭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뭐 앞으로도 이 파문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이제 김밥에서 계란 사라지고 당장 학교에서 급식까지 파문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 AI 병 돌면 뭐 저 그렇다듯이 이 네. 한번 이런 게 나가면 이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케이지식으로 그렇게 사육을 하면요. 거기 살충제 같은 게 안 뿌릴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도를 하고 또 저 사육 방법을 좀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되잖아요. 네. 그런데 후진국형 이런 논란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이 소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정부는 정직하게 그때마다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발표를 하고 네. 또 이 소비자들은 너무 저런 거 저거 아마 한참에 뭐 한 100개나 200개 좀 먹어야지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75 개요? 너무 네. 너무 걱정하시는 것도 오히려 그게 건강을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한 생각합니다. 번에 예. 뭐 그거 아니라 평생 한 300만 개 먹어야 뭐 이렇게 인체 유해하다고 합니다. 물론 네. 뭐 친환경 계란으로 애기 했었던 키우는 것이 어르신들은 여유가 먹거리 있습니다. 부분에 비해서. 대해서는 네. 철저히 해야죠. 그러나 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만 뭐 계란, 살충제, 국민들의 안전에는 0.01%도 사실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시민들 그리고 정부의 생각이어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